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죠. 검찰은 사기와 횡령, 준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윤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학예사가 없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 6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여행 경비, 조의금 명분으로 3억 3천만 원을 모금해서 이 중에 1억 원 정도를 임의로 썼다고 봤습니다. 또 중증 치매 상태인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총 7,920만 원을 기부 증여하도록 했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공금을 이용해 딸의 유학자금을 대고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야당은 혐의를 부정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면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미향 의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서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요. 윤 의원과 정 의원 측이 재판에 넘겨진 것만으로도 순수한 마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성원했던 국민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대출 도입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 원 국민 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없던 분들이 서민들의 1,000만 원 내 대출 구매는 왜 이리 수선이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대출은 모든 국민이 연 1%에서 2%가량의 낮은 이자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사는 당 안팎에서 이 기본대출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일자 금융 카스트 제도라 불러 마땅한 신용 등급제로 전 국민을 나눈 후에 부자는 저리 대출로 더 많은 금융 이익을 챙기게 하고 빈자들은 초고금리 납부로 다른 빈자의 상한 책임을 떠안기는 것이 정의일 수 없다.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5천만 명 모두에게 1,000만 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상환 불능자가 1,000명 중에 1명이라면 국가의 재정 부담은 1조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재벌 수십조 지원엔 아무 말 없던 분들이 서민 1,000만 원 대출엔 나라 붕괴라니요. 도덕적 해이는 대다수의 서민보다 수조 원씩 떼먹는 대기업들이 더 심한 거 아닙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지정 해제로 27일 만에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지만 PC방 업주들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음식물 판매, 섭취 금지 등의 조건이 달렸기 때문인데요. PC방 업계는 시간당 1,000원 정도 하는 저렴한 컴퓨터 이용료를 음식 판매 비용으로 충당해 왔는데 취식금지 조건을 달면 문을 열어도 운영비만 날리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PC방에서는 대화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게임 화면을 쳐다보면서 먹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떨어진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분식집에서 라면 팔지 말라는 거냐, 맥주집에서 안주 먹지 말라는 거냐면서 탁상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는 사장님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고충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몇 시간씩 게임하면서 음식 먹다 보면 감염 위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참 이럴 수도 없고요. 저럴 수도 없고요. 얼른 이 고비를 넘기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시 거부 등 모든 단체 행동을 중단한 가운데 의사 국가시험 구제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구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향후 의료인력 수급 차질이 불보듯 뻔하고 구제하지 않으니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구제는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연간 3천여 명 수준의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되면 당장 수련병원의 인턴은 물론 공중보건의 군의관 모집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극시, 미응시 후폭풍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련이 공공보건이 수급을 볼모로 단체 행동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랬다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 0.1%라고 자부하는 그 좋은 머리, 이런 데 쓰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 총리의 뒤를 잇는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스가 장관은 총재 수락 연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난 상황에서 국민 한 명 한 명이 안심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베 총리의 대처를 계승해 나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2년 12월 26일 아베 총리가 취임한 후에 7년 8개월여 만에 일본 총리가 바뀌는 거지만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에 당장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아베 떠나니 스가라. 이거 산 넘어 산이네요. 뭐 극적인 변화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저 강하고 의연하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잘 해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